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 한번 좀 다들 해보셨죠? 예전엔 운동 조금만 해도 다이어트가 잘 됐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운동량도 늘려보고 먹는 건 오히려 더 줄여봤는데 체중은 그대로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운동을 아무리 해도 예전처럼 체중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이게 나이 탓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동 강도도 더 올려보고 식단도 더 타이트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 논문,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된 다이어트, 그리고 찾아오는 요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음주까지. 이게 쌓이면 우리 몸은 점점 연료를 안 쓰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이제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아무리 먹어도 안 찌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몇 년 뒤에 만나면 아저씨처럼 살이 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대사가 망가지면서 살이 안 찌던 친구들도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 해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식상하시다고요? 그러나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확실하게 봤던 우리의 대사를 다시 회복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간헐적 단식 2주 루틴에 대해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2주 안에 대사가 정상화되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왜 우리 기존의 다이어트는 실패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대사를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 더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 추적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시에 극단적으로 감량한 이후 이제 휴식 시에 대사량, 즉 휴식 대사량이 장기간 낮아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칼로리만 줄이면 처음에는 감량이 되지만 우리의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이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서 우리가 생존하게 하려고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놈입니다. 진짜 문제는 인슐린의 과다 자극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혈당을 올리는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과 주스, 그리고 점심 때는 면, 그리고 간식, 달달한 커피, 그리고 저녁 이후에 먹는 디저트까지. 이런 음식들은 우리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에 넣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 종일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계속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슐린이 자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이 잘 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잘 듣지 않는 상태. 그러면 혈당은 더 높고 오래 유지되게 되고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배는 부른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고 입이 심심하고 그렇게 되면 살은 더 쉽게 찌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슐린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간헐적 단식은 그냥 굶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을 쉬게 하고 정상화하는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포도당 연료에서 지방 연료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메타볼릭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해당 연구에서도 이미 많이 다뤄졌습니다. 공복 시간의 확보는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지방 산화를 증가시키며 대사 유연성 회복에 엄청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럼 나 간헐적 단식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의 반복. 요즘 많이 하시는 16대 8 그리고 18대 6 이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 몸은 또 적응을 하게 돼요. 적응을 하게 되면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식 전후의 음식 실수. 이게 저는 제일 컸었는데 단식이 끝나자마자 평소에 먹고 싶던 음식을 막 먹었어요. 처음 단식을 할 때. 그러니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고 여러 사례들도 보고 확인을 해보니 단식이 끝나자마자 평소에 먹고 싶었던 빵, 면, 음료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의 혈당은 스파이크를 치게 되고 이러면 인슐린이 급등하게 됩니다. 지방 연소는 즉시 멈추게 되는 거죠. 단식보다 더 중요한 건 단식 전후의 식사의 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고 효과 봤던 2주 동안 우리의 몸을 리셋하는 플랜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인슐린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16대 8 또는 18대 6 기존에 하시던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던 분들은 16대 8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즉 하루에 3끼 먹던 걸 한 끼를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의 공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되 수분도 충분히 먹어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물 250에 소금 4꼬집 정도 해서 이제 공복 시간에는 계속해서 전해질과 미네랄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그리고 버터, 기버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로 채워주고 정제 탄수화물은 다 최소화하는 겁니다. 밥을 한 공 먹으시던 분들은 반 공기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도 7시간 이상 가져가는 거, 여유가 되시면 8시간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복 중에는 물,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로 칼로리 음료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목표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시라면 하루 3끼 중 1끼만 덜어내보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3일 정도만 되면 충분히 적응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아침, 점심을 거르고 오후 3시에서 4시쯤 방탄커피와 그 삶은 달걀 2개 정도를 먹고 나서 저녁 한 끼를 집에 가서 먹는 루틴으로 했어요. 저는 저녁을 안 먹으면 처음에 배가 고파서 잠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선택을 했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루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해서 16시간 공복을 확보한다. 그리고 공복 시간에는 물,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로 칼로리 음료 정도만 마신다. 그렇다고 해서 제로 칼로리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되 수분도 충분히 먹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지방, 버터, 그리고 기버터, 그리고 올리브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만 지키시면 일주일만 지나도 내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됐을 때는 이때는 가속 구간입니다. 이때는 1주차를 유지를 하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단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즉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면 토일을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8대 6이든 16대 8이든 유지를 하되 주말 동안 24시간에서 48시간 단식을 한다. 48시간이 너무 힘드시면 24시간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슐린을 깊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장기 단식을 하기 전 식사는 단백질은 충분히 먹되 우리가 좋아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이유는 단식 시작 전에 정제 탄수화물이나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단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끝날 때는 보식으로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과 고지막, 폭식 이것도 금지입니다. 꿀팁으로 단식이 끝나기 1시간 전쯤 사골 국물을 마셔주면 우리 몸이 놀라지 않고 단식이 끝난 이후에 식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를 딱 하게 되면 대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지방을 쓰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루틴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시간 제한 식사는 체중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많고요. 나이가 들고, 즉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대사 회복에 대한 전략 싸움이에요. 정리합니다. 간헐적 단식 2주 플랜 하면서 단식 전, 중, 후 음식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패턴을 변화해준다. 1주 정도 기본 방식으로 하되 2주차 때는 장기 단식을 24시간이든 48시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과 전해질, 수분 보충 관리에 힘쓴다. 이렇게 3가지만 바꿔도 기존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던 분들도 정체기가 풀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훨씬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쉬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멈춘 대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복은 고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공복하는 그 기간에 컨디션이 엄청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신하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